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안경을 닦다가 가운데가 똑 부러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딸을 보고 엄마는 어처구니 없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부랴부랴 전에 갔던 안경 스토어에 전화를 해보니 휴가로 며칠 후에나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듣고 스트레스는 몇 배 더 커집니다. 이럴 경우를 위해서 이번에는 2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당장 며칠 동안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고 모녀는 언쟁을 벌입니다. 그나마 운전하는 나이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속 터지는 엄마의 답답함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딸 사이에 오고 가는 실갱이는 그칠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지만 당장 스트레스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북가주 전체 경제 현황, 자동차 구입 형태, 홈메이드 카페, 의료계에서 AI의 역할, 그리고 세사미 시즈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진 가운데 미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런 소식은 뉴스에서 자주 들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북가주죠. 노던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은 미국 안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앤디 첸이라는 사람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하와이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본인의 콘도가 $150만 리스트가 됐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5만 더 얹어서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사만 하면 여유 있는 삶을 하와이에서 보내려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크로가 클로징 데이 날짜 3일 전에 일이 터지고 만 것이죠. 바이어의 커플 중 남편이 얼마 동안 일하던 실리콘밸리 텍 회사에서 실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디파짓을 돌려받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첸 씨의 사례는 요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북가주 부동산 마켓은 지난 10여 년 동안 처음으로 세 번째 4분기 동안 지속적인 주택 가격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4분기, 지난 9개월 동안 이 지역의 중간가는 23%나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 전국의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더 심각하게 하락하는 이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물론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에다 높은 이자율에 또 이 지역의 특성상 바로 이쪽 북가주는 하이텍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요새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동안 원격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거기다 주택 가격도 전국에서 최고로 비싼 지역이 바로 이 모든 것이 합쳐서 나온 결과지요. 그동안의 원격 근무가 가져온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도심진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아주 비싼 도심지 부동산 가격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정말 이 지역의 샌프란시스코 지역 부동산 가격 최고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이런 베이에리아의 중간가를 비교해보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간가가 $158만 산타클라라는 $159만. 이것은 정말 전국의 중간가인 $37만 5천 비교라면 4배 이상 더 비싼 가격이죠. 그런데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상업용 오피스 건물 공실률이 이 30%가 넘어갑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공실률의 12%보다 2배 반 이상 높은 것이죠. 이런 차원의 실직은 다행히 모면하고 있어도 현재 텍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비교하면 받는 임금을 비롯해서 많은 것이 달라진 현실입니다. 실리콘밸리 기술회사 취직은 예전에 인생의 성공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들이 사라졌고요. 실제 받는 임금 외에도 더불어 그동안 오랫동안 누리던 많은 공짜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 좋은 실력 있는 이 종업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종업원들 구미에 맞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글이 선구자나 마찬가지인데요.
초창기에 이 구글에서는 엔지니어로 그때 당시 15년간 몸을 담았던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흥미롭습니다. 서서히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개가 사라져갔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회사 안에서 먹는 음식도 매일 케이터링 해오던 것도 중단되었고요. 하루에 마사지까지 해주던 것도 없어지고 그 일하는 캠퍼스 내 셔틀버스나 이런 서비스가 없어지고 또 무료로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도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팬데믹이 도저히 지속할 수 없다는 좋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업원들 불만은 여전하지만 예전에 있던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것 외에도 너무나 광범위해서 다 리스트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베네핏이 사라졌지만 대부분은 현재 직장을 좋아하는 편이라 본인이 원해서 직장을 떠나려는 숫자는 많지 않다고 회사 측도 이런 상황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글의 종업원들을 위한 질 높은 음식 케이터링 서비스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종업원들이 구글이 제공하는 베네핏 중 제일 넘버원으로 선호하는 것이 무료 음식 서비스였죠. 그런데 이것이 2010년 그저 말 정도에 가서 음식 버짓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을 피부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업원들이 출장 가는 출장 경비도 한층 더 까다롭게 확인하고 감소해졌고요. 할러데이 파티도 상당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2020년에서 21년 동안 버추얼로 만나서 이 와인, 초콜릿 파티, 티 테이스팅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이제 모두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2022년 중반부터 보너스도 줄어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마켓 분석가 패트릭 칼라일 씨는 몇 달 전만 해도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에 지금 보이는 대규모 해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고 말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산타클라라 카운티인데요. 이곳에서는 실업률을 작년보다 상승해 올라가고 오면서 올해 2023년 들어서는 3월에 실업률이 3.2%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에리어의 다른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알라메이다, 샌마테오, 머린 카운티 모두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 문제뿐만 아니라 이 베이에리어의 벤처기업 투자, 인베스트먼트가 유명하죠. 이것 또 공개 주식 오퍼, IPO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스타트업 회사 숫자나 이전에 한때 대박치던 이 주식 보난자도 크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 분야 사람들의 실제 자산, 네트워스가 크게 하락해버린 현실인데요. IPO의 중단, 돈줄이 막히면서 이제 스타트업 숫자 역시 크게 감소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IPO로 인한 볼륨도 8%가 하락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의 감소는 전년에 비교해서 61%나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업이 없고요. 또 이 부의 축적이 줄어들면서 집을 사려는 데 있어서는 한층 더 적극적이 될 수 없지요. 비록 지난주 분석가들이 내놓은 수치는 이 텍 기업들 수익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북가주 부동산 시장에 절대 긍정적인 여파는 아직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시장은 한층 더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선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면서요. 방향이 만약 바뀐다 해도 이렇게 선박이 서서히 돌듯이 다가올 것이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4분기 경제 지표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전에 닷컴 시절 거대한 붕괴 이후에도 북가주 부동산 시장은 2012년 주택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지금 가격은 130%나 뛰어오른 숫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자동차를 오래 타고 다니고 나면 새 차를 언젠가는 구입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요새 새 차를 사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네요. 팬데믹 동안 기억나시죠? 새 차를 사려면 그 수천이나 수만 달러를 더 내고 사야 하는 마크업 때문에 아주 심했는데요. 그렇다면 요새는 저렴한 2, 3만 달러 수준 자동차, 새 자동차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동차를 사려고 이런 어려운 현실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다소 주춤해지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도 상황이 많이 나아진 현재 새로운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특히 저렴한 자동차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인 데이터를 봐도 반영이 되는데요. 본인의 1년 수입이 전체 최저 20% 안에 들어가는 저인컴 가정인 사람들에게는 새 자동차 구입 비율은 역사상 최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인컴이 낮은 가정에 이 새로운 자동차를 산다는 것은 이제는 꿈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인컴 패밀리가 새로운 자동차 구입이 힘들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새 높은 이자율로 자동차 융자가 한층 더 비싸게 변했죠. 2022년 중반에 평균 자동차 매달 페이먼트가 686달러였는데 이번 달에 730달러로 나왔습니다. 거기다 두 번째 이유는 자동차 공급, 이것이 가격이 비싼 자동차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자동차 숫자는 크게 감소했고 이 가격이 비싼 자동차 생산이 늘어난 것이죠. 지난 4월 말에 제너럴 모터스가 현재 저렴한 전기 자동차로 인기 절정인 쉐비 볼트라고 하시죠. 쉐비 볼트를 올해 말 이후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2만 달러 미만이 되는 자동차 모델은 숫자가 11종류가 있었는데 이것이 2022년에 와서는 4개로 줄어들었고요. 2023년 3월에 가서는 단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새 자동차를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여유가 없는 사람의 간격은 더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새 자동차 가격이 48,008달러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2022년 3월에 비교했을 때 30%가 증가한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솔직히 전국적으로 팔리는 자동차, 새 자동차 숫자는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수익 면에서는 증가했다는 것이죠. 작년에 판매된 새 자동차 숫자는 1,390만 대였는데 이것이 2019년대에는 1,900만 대가 팔렸던 것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익 면에서는 2019년에 비해서 150억 달러를 더 벌어들인 것이죠. 더 비싼 새 자동차를 더 많이 팔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대가 높은 자동차 생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전히 반도체가 예전만큼 충분하지 못한 데다가요. 또 요새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전자 파트들의 공급이 더딘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산 숫자를 줄이고 새 자동차 가격을 높이면서 이 수익을 올리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도 사실 자동차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증가로 머리가 아픕니다. 팬데믹 가운데 중국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요.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물론 현재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회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파트들을 오히려 가격이 높은 모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역력합니다. 또 거기다 많은 이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공장 전체를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전기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변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것이야말로 사실 자동차 가격 인상에도 또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저렴한 자동차 생산이 설 자리를 더 좁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더 가격이 많이 나가는 대형 SUV나 트럭 시장에서 더 큰 순수익을 얻으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이 넘게 미국 자동차 회사는 SUV와 픽업 트럭 마케팅에 주력해왔습니다. 이것들의 수익 마진이 일반 승용차보다 한층 더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도 요새는 SUV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산 중단이 결정된 모델 중 하나가 쉐비 스파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저렴한 자동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13,600달러로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1년에는 24,400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이제 쉐비 자동차 중 가장 저렴한 모델 가격은 2만 달러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가격이 6만 달러 이상 올라가는 자동차 팔리는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의 모델 숫자는 2017년에 61개, 2022년에는 76개, 2022년에는 90개, 그리고 올해 3월에 와서는 94가지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차 생산 회사와 자동차를 파는 딜러 간에 생기는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자동차 공장은 딜러 내에 현재 인벤토리가 다 팔리기 전에 새로운 자동차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자동차 딜러를 운영하는 안드레아 와이트 씨는 본인의 자동차 랏에 8만 9만 달러 나가는 다지 챌린저가 팔리지 않고 있다고 울상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커스터머들이 절대 받아들일 가격이 아닌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만 8천 달러짜리 집 웨고니어, 또 11만 5천 달러 그랜드 웨고니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아 씨 본인도 11만 달러가 넘는 웨고니어는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회사와 딜러 간의 미스매치의 이유는 사실 지난 팬데믹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이 넉넉한 현금으로 마구 자동차를 사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믿고는 자동차 회사는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옵션으로 가득 찬 서버번이나 유콘 같은 SUV가 줄줄이 팔려나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저렴한 자동차는 찾기 힘들죠. 그 대신 가격대가 높은 자동차 생산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도저히 구입이 어려운 가격대의 자동차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번에도 여전히 0.25% 이자율이 오르면서 자동차 융자도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니 인컴이 낮은 사람들은 미국의 상징인 새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이제 하나의 환상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한탄합니다. 가격대가 높은 자동차 모델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2011년 북가주 버클리에 위치한 홈메이드 카페가 판다고 매물로 나왔을 때 컬린 도란이라는 남성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카페의 주인이 되고 얼마 후에 이 노숙자들이 식당 앞에 몇 명이 서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식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커스터머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낀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란 씨는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에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해답이 무조건 낀 일을 거른 사람들에게 달걀 2개 브렉퍼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질문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구 조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53살의 도란 씨는 문 앞에서 돈을 동냥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대신 배고픈 사람은 말하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끼니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한 것이죠.
그렇게 12년 동안 수천 끼니 무료 브렉퍼스트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식당 안에 들어오는 손님 상당수가 이런 무료 브렉퍼스트에 동참하면서 여기저기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가을에 식당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을 때 커스터머 중 몇 명이 힘을 모아서 GoFundMe를 통해서 $30,000를 모금해 준 적도 있었고요. 팬데믹 가운데 종업원을 유지하는 이유로 본인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200,000를 메꾸면서 이제는 거의 고갈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머들이 나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브렉퍼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이 확고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것이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것은 꼭 지속해야겠다고 마음에 더 확고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월 이후에 커스터머 도네이션에 각 $5마다 무료 음식이라는 free meal이라는 티켓을 아예 문 앞 보호대에 붙여놓으면서 그것을 누구든 배고픈 사람이 이것을 띄어서 들고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5 정도면요, 이 메뉴에 Eggs Anyway라는 그 메뉴에 기본 경비가 커버된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달걀 2개에 포테이토, 토스트에 커피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 티켓이 다 떨어진 날도 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끼니 제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끼니를 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일이라고 말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버클리 지역의 무료 브렉퍼스트 수요가 다소 증가했다고 도란 씨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집 없는 홈리스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전국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늘어난 것이 명백하게 반영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시기에 어떤 사람은 실직을 했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렌트 가격은 하늘 높게 뛰어오를 당시라고 말합니다. 도란 씨는 올해 들어서 이 무료 브렉퍼스트 사인을 크게 앞문에 붙여놓고요. 무료 아침 식사를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만든 격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무료 아침을 제공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 매일 무료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브렉퍼스트를 먹는 사람 중 한 사람인 데니얼 아모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남성은 버클리 지역의 홈리스 쉘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데니얼도 얼마 전 친구가 홈메이드 카페에서 무료 브렉퍼스트를 제공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블레싱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좋아서 일주일에 2-3번씩 온다고 말했습니다. 도란 씨는 도란 씨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는 어떤 상황에 있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2달 전에 도란 씨는 아모케 씨를 고용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디쉬워셔로 일을 시작하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매일같이 카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너무 감사하는 마음 무한대라고 말을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쓰다듬어 준 카페의 일원이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도란 씨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된 데는 본인의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점이 크다고 합니다. 버클리에서 성장할 때 할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늘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한 해 12살 때 땡스기빙 디너를 준비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내려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해주시면서 그 이후에 이 말이 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도란 씨는 1979년에 문을 연 바로 이 홈메이드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집 음식 같은 브렉퍼스트와 런치를 제공하는 소울푸드를 제공하는 곳인데 그러다 식당을 인수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곳은 근방의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중심 위치에 있는 카페라고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무료로 브렉퍼스트를 제공했던 블랙팬더 파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감명을 받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1969년 블랙팬서는 이 오클랜드에서 프리 브렉퍼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이것은 나중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란 씨는 말합니다. 결국 변화라는 것은 절대 말로 해서만 불가능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본인도 현재 행동에 옮겨 실천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에 많은 커스터머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따뜻하고 좋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법인데 단골 커스터머 중에 한 사람인 수잔 씨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잔 씨도 여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 달에 $100씩 도네이션을 약속했습니다. 수잔 씨는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컬린이 엄청난 무료 브렉퍼스트를 도네이트 해온 걸 보면서 감명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몫하고 싶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요. 이 카페를 통해서 이 지역 커뮤니티가 하나로 묶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지난 긴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을 때 그동안 도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봐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라고 수잔 씨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란 씨와 15명의 종업원들은 오늘도 무료 브렉퍼스트를 제공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 생활의 인공지능 AI의 역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의료계와 대형 병원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의료계에 다양한 AI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혜택이 더 있을지 알아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발명과 창의력은 환자와 의사 양쪽에 상당한 편리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록, 레코드는 어디서 언제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가 한순간 제공되면서 텔레메디신이라든가 또 리모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도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나 병원 스태프진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AI로 무장된 의료 시스템은 디지털 방식의 정돈, 이런 오르가나이제이션과 적절한 인스펙션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결론적으로 의사는 한층 더 효율적이고 실수 없는 임무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일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도 한층 더 좋아질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약을 당장 복용해야 할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AI가 내려주는 조언과 결정은 심한 경우에는 생사를 가를 수도 있고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은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 기록을 리뷰해야 하지만 AI는 한순간 기록을 분석하고 당장 가장 최고 액션을 결정짓고 서제션을 해줍니다. 이럴 때 걸리는 시간은 몇 초, 길어봐야 몇 분이면 답이 나온다는 전문가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에 한층 더 효율적인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가상의 Virtual Assistant가 가능합니다. 아이폰의 Siri나 아마존의 Alexa처럼 가상의 의료 보조 역할 어시스턴트가 생기면서 환자와 의사를 모두 도울 것입니다. 의사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기에 의존해서 추천을 할 수 있고요. 또 환자를 위해서는 다이어트에 대한 추천, 환자 의료 기록을 의사에게 대신 전달해주고 언제 약을 복용하는 것, 이것을 리마인드 해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AI로 인해서 시간도 많이 절약해 줍니다. 앞으로 그동안 의사들이 해오던 많은 일을 도맡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는 것은 엄청나게 시간을 줄여줄 것입니다. 결국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것이 한층 더 효율적이면서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죠. MRI, CT 스캔, 얼트라사운드 같은 이런 것은 AI가 직접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테스트에 들어가는 시간도 크게 줄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동시에 의사에게 이것이 전달되고 환자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알게 되는데 걸리는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진단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자동화되면서 질병 예방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병이 번지는 것을 대규모 차원에 예방해 줄 것이고 또 개인으로 인해서 번지는 상황과 컨디션을 빨리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국민 건강을 돕고 계획과 서류 작성, 전달들을 전담하면서 의료진들을 크게 도울 것입니다. 또 비용 절감이야말로 엄청날 것입니다. 의료계 AI가 도맡아서 하는 임무가 점점 늘어나면서 병원에 달려가 의료진들에게 본인의 의료 기록을 보여줘야 하는 필요도 없어지고요. 모든 것이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죠. AI로 갖추어진 퍼스널 어시스턴트는 웬만한 건강 관련된 이슈들의 적절한 추천을 다 해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경비 절감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AI는 의사와 환자를 직접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다양한 의료기구들이 있죠. 이 모두 AI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인데 앞으로 이것으로 환자를 돌보는데도 한층 더 큰 임무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핏빗 같은 이 소프트웨어와 몸에 착용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AI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와 의사에게 동시에 이것을 알려줍니다. 현재 건강에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슈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가로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의료계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입원도 피할 수 있고요. 의료진들에 의해서 개발된 다양한 헬스케어 앱들로 인해서 이런 것이 도구로 연결되어 의사와 환자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죠. 요새 너무나 빠르게 발전되어 가는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 혹시 로봇이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실제로 로봇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를 너무나 많이 돕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 바이털 사인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를 이동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약 복용 등 이런 것을 맡아 하면서 현재 전통적으로 간호사들이 해오던 많은 것을 로봇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앞으로 의료 시스템에 한층 더 중책 임무를 맡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간호사들이 하는 임무들 중 8에서 16%가 간호사와 연관이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럴 때 다른 멤버, 로봇이 이런 일을 맡아서 해준다면 간호사는 진정 환자를 돌보는데 한층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로봇도 이제는 상당히 발달되었습니다. 소피아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 레벨에 아주 근접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위 소셜 로봇이라고 이 별명도 갖고 있는데 바로 나이 드신 시니어 시티즌들에게 이 벗이 돼주기도 하고요. 말동무가 돼줍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로봇 간의 관계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패턴을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땐 22개의 헬스케어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2025년까지 86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의사들이야말로 앞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의 출퇴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짊어지는 임무 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이 된다면 AI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계는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의료 산업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세사미 씨드 그러면 이게 참깨라는 거 다 아시죠? 이런 참깨 거의 모든 나라 음식에 들어가는 것일 텐데요. 이것은 빵에 뿌리든지 세서미 오일로 만들든지 갈아서 페이스트를 만들든지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약간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 그다지 강한 맛은 아니죠. 인간이 참깨를 먹어오던 역사는 수천 년이 넘어가는데요. 아마도 이것이 글로벌 차원의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북미, 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국가 음식에 모두 사용됩니다. 실제로 참깨가 사용되는 다양성이 놀랍기도 한데요. 그런데 참깨가 어떻게 재배되고 수확되는지 아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콩깍지같이 안에 줄줄이 깨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세서미 씨드는 세사멈 인디컴이라는 식물로 마치 깍지 안에 옥수수처럼 줄지어 연그러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죠. 햄버거 빵 위에 뿌려져 있는 모습 익숙하죠. 그런데 거의 흰색에 가까운 누르스름한데 붉은색, 브라운색, 검정색 참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팔리는 참깨는 껍질을 깐 것인지 아닌 것인지로 구분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껍질 벗긴 것들이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껍질이 있으면 아무래도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전 세계 두 가지 모두 존재하는데 인간이 경작하고 수확한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서 유럽과 아시아로 건너갔고요. 중국 기록에 보면 참깨 농사가 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와 로마 역사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인간 역사에 오래 존재해 왔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우리 음식에 오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세사미는 아주 쉽게 자랍니다. 건조한 환경이나 뜨거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요. 가뭄에도 최고로 강하다고 합니다. 식물은 초록색이고 약 9피트 정도 높이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거기서 생겨난 열매가 마치 오크라처럼 생긴 모양인데 그 몽오리 안에 참깨가 가득 차 줄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익으면 자동적으로 터지면서 씨는 사방으로 퍼지는 것이죠. 이렇게 다 익은 세사미를 긁어 모으는 것은 상당히 노동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터지기 이전에 거두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터지지 않는 종류를 개발해내서 수확 작업을 한층 더 쉽게 해줬죠. 이렇게 따내면 건조시키는 과정에 모래나 흙이 들어가지 않게 잘 다루어야 하고요. 추가로 습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습도가 10% 이상 넘어가면 세서미 씨드는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흔한 방식이 이 씨를 그냥 날 것으로 로하게 팝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패키지에서 꺼내서 그냥 먹거나 음식 위에 뿌리거나 샐러드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사미 참깨의 고소한 맛을 최고로 하려면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약간 토스트하면 더 고소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햄버거 빵이나 페이스트리에 사용될 때 많이 토스트합니다. 세사미를 이용한 가공식품들도 다양합니다. 중동이나 지중해, 동남아 지역에서는 피넛버터 비슷하게 만든 이 페이스트가 이름이 타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섭취합니다. 이것의 맛은 고소한 세사미 본연의 맛에 약간 씁쓸함이 곁들여 있어서 선호된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껍질을 벗기거나 아니거나 날 것 또는 토스트한 방식 모든 종류별로 가능합니다. 가공식품,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공식품 뭐니 해도 이것이 허머스를 만들 때 많이 들어가고요. 타히니는 디저트나 샐러드 드레싱에도 사용됩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바로 세사미 오일입니다. 이 아시안 음식을 만드는데 특히 중국 요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역시 토스트 방법이나 아닌 방법 모두 오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고소한 콩맛이 더 나는 것은 짙은 색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사미 오일이 생산되는 데 들어가는 그 온도나 경비로 인해서 사실 세사미 오일은 쿠킹에 사용되기보다는 맛을 내는 시즈닝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누들이나 스터프라이 같은 음식에 약간 첨가하면서 플레이버를 돋궈주는 것이죠. 비록 깨는 정말 사이즈 면에서는 작지만 이것에 비해서 영양가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고요. 섬유질, 파이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섬유질이야말로 우리 소화기장이나 건강 전체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깨 3숟가락 정도 먹고 나면 하루 권장 섬유질의 약 12%를 충족시켜줍니다. 이것 외에도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매그니슘, 칼슘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영양가가 좋습니다. 먹고자 하는 음식 위에 한 번씩 스프링클 하면서 좋은 영양가 섭취가 아주 손쉽다는 것이죠. 이 참깨, 세사미 씨드는 대부분 마켓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을 찾기 힘들다면 중동이나 아프리칸, 에이시안 마켓을 추천하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아니죠.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종류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건강식을 취급하는 마켓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구입하는데 추천되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지 말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변하거나 맛이 오래가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먹기 이전에 패키지 안을 열고 잘 살피고 안에 모래나 작은 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주로 맛이 좋은 것들은 이 같은 색깔의 모양들이 비슷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입한 참깨는 여성들은 모두 다 잘 아실 테지만 수분이 그 안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잘 밀봉해 놓는 것이 보관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햇살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보통 시원한 곳에서는 3달까지는 괜찮다고 하는군요. 근데 만약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이것을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6개월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서 나온 참깨는 사용하기 바로 직전에 토스트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가공을 거친 세사미 참깨 씨는 더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한데요. 세사미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뚜껑을 열고 1년 정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는 이 참깨 씨, 식물에서 줄줄이 자라나 수확된다는 것도 새롭습니다. 어린 시절 열려라 참깨 했던 세사미. 이것이 음식에 첨가되고 먹기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재배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농장 일을 잘 모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확되어 전 세계 음식에 첨가되는 세사미는 그대로 섭취는 물론이고 세사미 오일 등 다양하게 가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르스하고 쌀알처럼 조그맣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는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햄버거를 먹을 때 빵 위에 뿌려져 있는 세사미를 보면 새롭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